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읽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던 책이 출간이 돼서 들고 왔는데요. 네. 김병운 소설가의 첫 단편 소설집인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 김병운 소설가는 한 2년 전쯤에 장편 소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먼저 출간했고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배우의 커밍아웃을 둘러싼 이야기를 매우 현실감 있게 담아낸 작품이라 좀 재미와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후 이제 문예지에 발표하는 단편들 또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 소설들이 묶여서 이번에 첫 번째 단편집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네, 이번에도 성소수자 즉 퀴어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네. 퀴어 문학이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좀 많이 활발하게, 발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고 뭐 번역서들도 좀 많이 네.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네. 이번 소설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이 책에는 지금 7편의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제 퀴어들의 사랑이나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이 퀴어 소설마다 거의 대부분 이 퀴어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화자로 나 인물로 직접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국내의 퀴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예.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무성애자라던가 아니면 어떤 퀴어의 죽음들을 둘러싼 이야기들까지 좀 뻗어나가면서 예. 소수자에 대한 우리와 서로의 태도라든지 여러 삶의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들까지 볼 수 있게 굉장히 세심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김병운 소설가의 이제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는 이 작품들이 담고 있는 의미나 무게감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설 자체로도 문장이나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읽는 즐거움 또한 보장하는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읽어 나가면서 또 그 즐거움이 또 있으셔야 맞아요. 되겠죠. 네. 자, 7편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차 대표님께서 좀 네.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한 2작품 정도 말씀을 드릴까 네. 하는데 먼저 표제작이기도 한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단편은 이 소설책을 전반적으로 힘있게 이끌어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윤범이라는 얼마 전에 퀴어 소설책을 출간한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이고요. 네. 그 윤범이 오래전에 개인권 단체에서 만나서 이제 인연을 맺었던 주호라는 인물의 초대로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주호라는 인물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게이로 정의하지 않고 좀 더 탐색하던 쪽에 가까웠는데 어느 날 자신이 무성애자임을 인지하고 무성애자 모임에서 만난 인주라는 여성과 현재 동거 중인 거예요. 네, 윤범은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지하는 자신과 달리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탐색하던 주호를 자기와는 좀 다른 퀴어,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윤범은 주호의 여자친구인 인주와 함께 주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예. 이때 인주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자신의 좀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성애자 커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낯선데요. 네, 거의 접해볼 일이 사실 없었죠. 네. 예. 다양한 성 정체성들에 대한 인지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곤 있지만 네. 사회적으로 각각의 차이가 뭔지를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볼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퀴어에 대한 그런 불편하거나 혐오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퀴어들의 어떤 각각에 대한 그 개별성을 저희가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소설은 게이면서도 퀴어 소설을 씀으로써 퀴어 당사자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윤범이 사실 자신 또한
다른 퀴어에 속하는 무성애자들을 향해 폭력적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이 무척이나 섬세하면서도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게 전개가 우리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많이들 거기서 들여다보시겠네요. 맞아요. 또 하나를 네. 투영하게 되고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이전에 출간했던 소설에서 이제 사랑에 이제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차라리 무성애자가 되고 싶다.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실제 무성애자 커플인 주호와 인주가 이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되고 자신의 무지에 대해 놀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도 실제 윤범은 이제 자신을 무성애자라고 얘기한 주호가 다른 무성애자 여성과 연애를 한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오자 예. 어떻게 연애를 해? 어떻게 무성애자인데 사랑을 해? 라고 그 궁금증을 호기심처럼 감추지 못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이 없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닌데 네. 마치 성소수자들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는 시선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태도가 과연 그들과 어떻게 무엇이 달랐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해선 안 될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의 궁금증을 막 네. 그것도 자기네 기준으로 그쵸. 예, 상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네. 참 이런 일은 많아요. 근데 네. 퀴어 당사자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윤리적일 수는 없다 네. 하는 부분을 잘 집어냈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본다면. 네. 그동안 이제 뭐 퀴어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다면 이 작품은 퀴어라는 거를 뭉뚱그려서 보는 현실에까지 눈을 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이 인주가 소설가인 윤범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설화해달라는 부탁인 거죠. 예. 근데 윤범은 자신은 무성애자가 아니니까 당사자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라는 답을 엉뚱하게 하는데 예. 인주는 지금 당신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호는 당신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소수자 퀴어 당사자만이 퀴어 문학을 쓸 수 있지 않냐라는 논란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렇죠. 이런 어떤 문학계의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자 용기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 내가 퀴어 혹은 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은 나는 무관할 수 없다. 관계를 그러니까 맺고 있으니까. 네네. 어떤 네. 약자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전하는 것이 이 소설에서는 소설가의 의무라고 이제 의무처럼 얘기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임을 좀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러네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뭐 힘이 있겠지만 물론 네. 그렇다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도 무관한 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쓸 수 있다. 네. 예, 그 말은 참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 책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에 실린 소설들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설을 쓰는 화자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퀴어 소설을 쓰는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한편 또 당사자임을 밝혀야 작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책 뒤쪽에 실린 작가의 말을 보면은 인상적이었던 게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절실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불가피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이제 인물처럼 소설가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실제 김병훈이라는 소설가가 어떤 마음의 무게를 지니고 이 소설들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소설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생각 안 하면서 소설 읽잖아요. 그쵸. 사실 독자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다다르지는 없죠, 사실은. 못하죠. 네네. 근데 이 소설은 그걸 한 번쯤은 계속 생각하면서 네.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네요. 퀴어 문학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네. 야, 참 재밌네요. 소설이 읽는 소설이면서도 또 읽는 입장의 독자 또한 또 네. 생각할 지점들을 만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작품도 하나 볼까요? 네, 윤광호라는 작품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윤광호는 네, 이름이에요. 인물의 이름이고 이 소설은 이렇게 이름을 내세운 만큼 윤광호라는 게이 인권운동 단체에서 만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광호는 어려서부터 이제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열정 넘치는 게이 인권운동가로 사는 인물이었는데 네. 장애인이나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도 맹렬히 연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도 소설을 쓰는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몇 년 후에 윤광호를 알게 되고 몇 년 후에 윤광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혹시나 윤광호가 열정적인 인물이긴 했지만 소수자로서의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짐작도 나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이제 폐렴에 이어서 폐암으로 이어진 투병을 하다가 만 34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눈을 감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단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돼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윤광호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기억을 재현해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좀 어떤 인물일까? 짧은 삶이었지만 네. 어떤 인물이었을까? 저도 좀 더 호기심이 가는데요. 네, 이 퀴어 운동에 매진을 했었던 열정적으로 소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이렇게 병으로 죽는 게 대의적으로 의미 있는 죽음이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죽음 또한 가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소설 속 화자뿐 아니라 저도 이 공감이 됐던 게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의 죽음이 개인적인 인물의 질환으로 인한 이제 죽음으로 보기보다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윤광호의 폐 사진을 본 의사가 근데 윤광호라는 인물은 흡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의사가 이 폐 사진과 꼭 같은 폐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어떤 노동자의 폐와 꼭 같다라는 말이 스치듯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화자도 점차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그지만 점차 에너지가 소진되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가 얻은 질병이 과연 개인의 질환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와 비견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병이라는 게 정말 그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어떤 혐오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정말 들기도 하고요. 그 무게를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끝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소설은 계속해서 퀴어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각자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보자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그게 꼭 소수자성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탐색해 보면서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삶의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훈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오늘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에서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노래 에보니 앤 아이보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